안녕하세요. 리드믹스 유아음악원 원장 원정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이가 확 줄어들고 나서 제가 했던 그 세 가지 행동, 그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된 후 제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소득이겠죠. 제가 잘하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올 초에 있었어요. 제가 학군지로 학원을 이전한 건 2023년 3월이에요. 3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작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1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마이너스를 찍지 않고 계속 플러스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저는 사실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수업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그런데 제가 올 초에 남편과 함께 재무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재무상담을 받을 때 그 상담하셨던 분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제 머리에 탁 박힌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은 월급쟁이고 저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근데 왜 아내분은 남편분과 다르게 소득의 천장이 있지가 않은데 왜 천장을 두고 계시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잘하고자만 했지 그런 막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을 안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 욕심은 정말 많았는데 일 욕심이 많아서 잘하다 보니까 약간 돈이 따라오는 구조였고, 이 정도면 내 또래에 비해서 좀 잘 보고 있으니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왜 나도 모르는 그 천장 유리를 두고 있었지? 내가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이 계기가 돼서 그날 집에 오자마자 그분이 해주셨던 조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월 1,000을 벌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오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내가 월 1,000을 벌려면 지금 수업료가 얼마고 클래스를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몇 개를 더 늘려야 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일을 해야 내가 이거를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수업을 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걸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책상에 딱 앉아서 이 월 1,000이라는 거를 노트에 적어놓고 이걸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수업료가 있을 거고 제가 가능한 클래스가 있을 거고 제가 몸이 하나니까 뛸 수 있는 강의가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해놔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당장 이거를 이룬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내가 올 2024년 한 해에는 내가 이거를 목표로 좀 잡아야겠다,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걸 할 수 있었던 제가 5월에 달성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3번 마케팅이에요. 제가 1번하고 2번을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2023년도에 이쪽으로 옮겨서 학원을 옮겨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됐었거든요. 하긴 했었는데 그냥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고 나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1, 2번도 중요한데 정말 저는 올 한 해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게 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학군지로 학원을 이전하는 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공급을 하잖아요, 수업을. 그런데 수요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하는 학원에서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를 찾는 곳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학군지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학군지는 정말 수요가 많았고 제가 사실은 약간 좀 겁이 있었어요. 내가 그 쟁쟁한 사람들, 원장님들 가운데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출강을 하는 곳에서 저를 찾는 학부모님이 많은 걸 너무나 몸소 느끼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용기를 내보자 라고 해서 나갔던 계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수업을 해야겠구나,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공급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처음 했고, 학군지로 나왔더니 정말로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런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도가 높아서 이 수요가 정말 많아서 제가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대상을 변경했죠. 저는 보통 일반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유아를 타깃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사실 옛날에는 유아, 유치부, 초등, 중고등, 입시, 성인, 취미 뭐 다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바꿨어요. 아, 나는 유아를 잘 가르치는구나. 전공생보단 유아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구나.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뾰족하게 타겟을 정해서 유아를 대상으로만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일반 피아노 학원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뭐 성인부 다들 수업은 해요. 가능도 해요. 그런데 유아를 가르치는, 글씨를 모르는 3세부터 6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내가 선택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게 유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좀 굳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유아만 가르친다 그러면 너무 못 가르치는 거 아닐까? 내가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상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 맛집에서도 메뉴 하나만 딱 정해서 그것만 딱 파는 것처럼, 김밥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나도 타겟을 딱 정해서, 아, 유리드미스 피아노라고 하면 유아라고 그냥 딱 이꼬르, 유리드미스는 유아 피아노야 라고 엄마들한테 딱 그냥 색깔을 정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딱 이게 떠오르게끔 생각을 하게끔 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타겟을 유아로만 딱 정했어요. 여기 전문이다 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역시 잘 됐어요. 너무너무 수요가 많았고 문의도 많았고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1번이랑 2번보다도요,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2009년부터 학원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교육자야. 나는 교육자니까 뭐 장사치처럼 막 마케팅, 광고, 아,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상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 이런 것도 안 했었고, 인스타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했나? 그때도 그냥 딱히 뭐 이렇게 홍보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뭐 정보도 얻을 겸 해서 했었지, 뭔가 학원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월 1000을 하려면 마케팅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미 저를 찾아올 엄마들은 다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하려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나,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수업을 하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야 가능한데, 그 알리는 게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했어요. 먼저 정말 마케팅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 하는 강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돈을 아끼지 않고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 강의를 듣고 실천을 했어요. 정말 제가 몸소 느끼는 건데,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했더니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듣고 싶은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블로그를 다 뒤지고 유튜버를 다 뒤져서 그분들이 하는 강의는 다 봤어요. 다 보고 그거를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깊이가 있었겠어요. 막 정식으로 강의를 들은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해서 글을 올렸더니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문의가 오는데요. 문의가 어떤 문의가 오냐면 정말 질이 높은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저의 그런 생각이나 교육관이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것과 나와 결이 맞는 엄마들이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좀 에너지 소모가 조금 덜 되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두 번째 네이버 플레이스에 제가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이 되려면 네이버에서 주는 모든 기능을 다 써야 돼요. 뭐 톡톡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검색을 하면 제가 나오게끔 당연히 세팅을 했고, 세 번째는 인스타에서 저는 인스타에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홍보되는지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많이 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인스타를 할 때 제가 인스타를 막 이렇게 하는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요새 누가 인스타를 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구조로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엄마들이 인스타를 막 꾸미고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검색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들은. 그래서 인스타가 정말 효과가 많아요.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엄마들도 젊을 거 아니에요.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스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스타로 정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해서 프로필 세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한테 오게끔 링크를 다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고객이 나한테 오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정말 깊게 했고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 계신다면 이거는 정말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교육자야. 교육자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사람이지. 나는 선생이야. 뭐 이렇게 장사치는 뭐 내가 업체에다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이 학원은 제 거잖아요. 제가 저를 제일 잘 알고 제 학원은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고 저는 지금 계획이 만약에 내가 정말 소득이 더 늘어나서 내가 이 시간대에 여기에 힘을 쏟는 것보다 제가 차라리 강의를 뛰고 하는 소득이 더 높아진다면 그땐 제가 업체에 맡기겠죠. 그래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맡기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맡기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들께서 요거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가장 기본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예요. 제가 요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이건 뭐냐면요. 본질이에요. 자,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겠죠. 왜냐면 아무리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온들 본질이 좋지 않으면 재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왜냐면 왔어요. 막 마케팅을 엄청 해서 막 되게 그럴싸하게 뭐 홍보를 했어. 그래서 찾아왔는데 뭐 사실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탈을 하겠죠. 그래서 원장님 본질이 정말 좋아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그 노하우, 가르치는 스킬, 그 테크닉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지금도 항상 긴장하고 수업하고 매번 준비하지만 내가 이 본질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이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마케팅도 가르치는 대상도 이 좋은 위치도 다 얹혀지는 시너지가 나는 거지 본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롱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거 저도 지금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원장님들도 이 본질에 대한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시고 이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마케팅 이런 것들 부수적인 것만 얹혀 맞으면 정말 시너지는 월천은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지금 요즘 음악학원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이들 출생률도 줄어들고 엄마들의 음악 교육에 대한 열의가 예전만큼 높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잘 되는 곳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첫 번째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얹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이 줄어들어도 유아를 가르치는 저는 잘 되고 있어요. 많이 진짜 노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냥 너무 출생률이 줄어들어 엄마들 예전 같지 않아 뭐 피아노 학원이 뭐 옛날만큼 인기가 없어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내가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거를 알아내셨다면 그 다음은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일 테고 그럼 저처럼 월차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소득을
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거꾸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네? 라고 방법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어쩌면 학원을 이전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엄청난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용기를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봐야 돼요. 저도 이 학군지를 이동할 때 1년이란 시간 동안 상가를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릴 건데, 저 상가 알아볼 때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주변을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계절별로 다 돌아다니고, 제가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는 그곳을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1시에도 가보고 4시에도 가보고 7시에도 가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해봤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원 결정하기 직전에 저는 UR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유치원 버스 몇 시에 오나 조사해서 유치원 버스 타는 아이들 명수까지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오후에 몇 시에 내리는지, 어느 유치원은 몇 시에 내리네, 어느 유치원은 몇 시에 내리네, 그럼 내가 몇 시 이후부터 수업이 세팅이 가능하겠네. 근데 유하다 보니까 뭐 8시, 9시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 내가 몇 클래스 정도 가능하겠네, 수업료를 얼마를 받아야겠네.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좋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해서 방법이 떠올랐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또 정말 깊이 파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랄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있겠지만 엄청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처럼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실천을 하신다면 월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월천이 말씀드리면 학원으로만 버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약간 특이하게 학원 수업도 있지만 출강하는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2개 합쳐서 월천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학원만으로도 월천을 만들 거고요. 출강하고 또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저는 이 이상도 벌 생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자에서 뭐 돈 하면은 뭔가 좀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월천은 이렇으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거 못하라는 법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셔도 대똥말똥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고, 꼭 월천이 아니더라도 목표를 세우셔서 방법을 찾으셔서 실천을 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인스타에 오셔서 DM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